오늘 아침 당신은 달걀을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네, 매일 먹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아침에 2-3개쯤은 당연히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익숙한 달걀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뵙고 있어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수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다는 눈물 섞인 후회도 많았죠. 그 눈물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2세 김영철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많던 분이셨어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달걀 3개를 삶아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셨고, 점심엔 고기, 저녁엔 과일까지 챙기며 이렇게 먹으면 100세는 거뜬하다고 웃으시던 분이었죠.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시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시던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고 심전도를 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실에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달걀을 먹었는데 왜 그게 제 심장을 아프게 한 거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건강을 위한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수 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위도, 간도, 혈관도 모두 조금씩 힘들어진다는 걸요. 달걀 하나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심장을 살릴 수도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분의 눈물에서 시작합니다. 달걀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잘못 잡으면 자신을 다치게 하고 올바르게 잡으면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첫째, 왜 60세 이후에 달걀이 위험해지는지, 우리 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둘째, 어떤 습관이 심장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셋째, 그리고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셔도 심장이 편안해지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질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달걀이 왜 양날의 검이 되는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한 가지 상상해 보실래요? 30대에 몸은 새 차 같다고 했죠. 엔진도 힘차고 브레이크도 잘 듣고 기름만 넣으면 어디든 쌩쌩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60대, 70대의 몸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중고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잘 달리긴 하지만 이제는 좋은 기름만으로는 부족해요. 엔진 오일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달걀 하나를 먹을 때도 젊은 몸은 그걸 2시간 만에 깔끔하게 소화해요. 단백질은 근육으로, 비타민은 눈과 뼈로, 모든 영양이 제자리를 찾아가죠.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그 시간이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나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도 계속 무거운 느낌이 드시죠. 그건 위가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위산은 음식을 녹이는 소화의 문 같은 거예요. 문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죠. 달걀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특히 더 그래요. 소화가 안 되니까 장까지 내려가서 부담을 주고 결국 변비나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지곤 해요. 그리고 간이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곳이에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을 저장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공장도 피로해져요.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든 콜레스테롤 140mg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면 간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며 당황한답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장이 꾸준히 움직여서 음식물이 부드럽게 내려가지만 나이 들면 그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래서 달걀을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낭도 있어요. 담낭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도우미 같은 기관인데 60세 이후에는 기능이 떨어져요. 노른자에 든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담석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오거나 심지어 오른쪽 윗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까지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달걀 하나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60세 이후의 달걀은 더 이상 그냥 달걀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럼 달걀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죠. 아니에요. 달걀은 여전히 완전 식품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철분,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까지 정말 소중한 음식이죠. 다만 먹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도입부에서 만났던 김영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그분도 처음엔 달걀을 끊어야 하나 하고 걱정 많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고 나서 이제는 아침에 달걀 하나를 드시면서도 선생님, 속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또 한 분, 68세 박정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던 분이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담석이 생겼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달걀이 제 몸을 아프게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달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달걀을 다르게 먹어야 할 때예요. 그로부터 할머니는 달걀을 주 3회로 줄이고 반숙으로 바꾸고 브로콜리나 토마토와 함께 드셨어요. 3개월 후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 먹고 속이 편해요.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잠도 잘 자요. 또 한 분, 74세 최수길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기름에 구워야 맛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에 늘 속이 쓰리고 가끔은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셨다고 했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중성지방이 높았고 담낭에 작은 염증이 보였어요.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선생님, 제가 달걀을 잘못 먹은 건가요?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달걀 자체는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기름에 부치면 좋은 영양은 파괴되고 나쁜 지방만 늘어나요. 이제는 부드럽게 찌거나 우유를 넣고 스크램블로 드셔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더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 먹고 속이 편하고 가슴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걷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더 세심한 사랑이 필요해요.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먹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달걀 3개, 4개씩 드시고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고 기름에 노릇노릇 부쳐 드시고, 그런 습관들이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파트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달걀 섭취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0세 이후에 달걀이 우리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습관이 그 부담을 더 키우는지 조용히 하나하나 짚어보려 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먼저 하루에 달걀을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에 2개, 점심에 1개, 저녁에도 1개, 하루에 4개, 5개도 거뜬히 드셨던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단백질 더 필요하니까 하시며 아침에 5개씩 삶아 드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때는 와,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죠.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달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181mg이 조용히 혈관에 쌓이기 시작해요. 하루에 3개만 드셔도 500mg 되죠. 이건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300mg의 거의 2배예요. 젊었을 때는 간이 이걸 잘 조절해주지만 나이 들면 간이 이제는 무리예요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곳인데 나이 들수록 공장이 피로해져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힘들게 뛰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달걀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죠. 아니에요. 달걀은 여전히 소중한 음식이에요. 다만 하루 1개로 줄이는 게 정답이에요. 그 한 알이면 단백질도 충분하고 비타민도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심장을 살릴 수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조금 전 파트 1에서 만났던 김영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그분은 매일 달걀 3개를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퇴원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달걀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 그때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달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이제는 심장에게도 휴식을 주셔야 해요. 그 후 어르신은 하루 1개로 줄이셨어요. 처음엔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채소와 현미밥을 곁들이시니 오히려 포만감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에 달걀 하나만 먹어도 속이 편하고 가슴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걷고 있어요. 예전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분 70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달걀 4개를 드셨어요. 노른자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셨어요. 하루에 흰자 4개, 5개,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시장에서 달걀 한 판 사오면 노른자는 쓰레기통으로, 흰자는 냄비로 직행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붓고 온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걸으면 금세 지치고 심지어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졌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갔더라고요. 신장이 이제는 단백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선생님, 제가 달걀을 잘못 먹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노른자를 버리면 심장과 뇌를 지키는 레시틴, 콜린, 루테인까지 함께 버리게 돼요. 그리고 흰자만 먹으면 신장의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제는 달걀 하나를 통째로 하루 1개만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더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좋아하셨어요. 노른자의 고소함이 흰자와 어우러지니 예전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다리가 붓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무거운 장바구니 들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다 들고 와요. 또 한 분, 66세 박만수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삶아 드셨어요.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헬스장 다니시면서 더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까지 치솟았더라고요. 어르신은 운동도 하고 달걀도 먹는데 왜 하시며 당황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운동은 좋지만 단백질도 적당히가 중요해요. 하루에 달걀 1개만 드셔도 근육 유지엔 충분해요. 나머지는 생선이나 두부로 채우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한 주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헬스장에서 더 가볍게 운동해요. 달 1개로도 충분하네요. 여러분, 달걀은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고 하루 1개가 정답이에요. 노른자는 심장을 지키는 보물이 들어있고 흰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둘 다 소중하니까 함께, 그리고 적당히 드셔야 해요. 그런데 하루에 달걀을 많이 드시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이 있어요. 날달걀을 드시거나 기름에 노릇노릇 부쳐 드시거나 밤늦게 드시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조용히 심장과 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3가지 위험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하루에 달걀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흰자만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보았죠.
이제는 또 다른 3가지 습관. 날달걀이나 반숙도 아닌 제대로 익히지 않은 달걀, 기름에 부친 달걀, 그리고 밤늦게 드시는 달걀. 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용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3가지만 바꿔도 심장과 위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변화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먼저 날달걀이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반숙달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젊었을 때는 날달걀이 흡수가 더 잘 된다 는 말에 혹해서 드신 적 있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는 운동 후에 날달걀 하나를 물에 타서 마시곤 했어요.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정말 위험해요. 달걀 껍데기나 흰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이 균은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복통, 설사, 발열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어요. 68세 최영희 할머니가 기억나네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날달걀 하나를 꿀에 찍어 드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먹고 건강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여름날 갑자기 고열과 설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살모넬라 감염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할머니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전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병이 된 거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달걀을 6분 30초 정도 삶아서 반숙으로 드셔야 해요. 노른자가 살짝 흐물거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영양도 잘 흡수돼요.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더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에 달걀 먹고 속이 편하고 여름에도 걱정 없어요. 손주들이랑 과일도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 다음으로 기름에 부친 달걀 이야기해볼게요. 아침에 노릇노릇 구워진 달걀 프라이 정말 맛있죠? 저도 젊었을 때는 버터에 구운 달걀 프라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기름이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요. 좋은 레시틴은 열에 파괴되고 나쁜 콜레스테롤만 늘어나죠. 결국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더 힘들어져요. 72세 이만스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버터에 구운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이렇게 먹어야 입맛이 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혈관이 70% 막혀 있었어요. 어르신은 달걀 프라이가 문제였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는 우유나 물에 살짝 넣고 스크램블로 드셔보세요. 기름 없이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어르신은 처음엔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더 담백하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후 혈관 스텐트 시술 후에 다시 뵀을 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에 달걀 먹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산책도 다시 해요. 마지막으로 밤늦게 달걀 드시는 습관이에요. 저녁 7시 이후는 위와 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역류가 오고 결국 불면증까지 생겨요. 심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소화하느라 더 뛰게 되죠. 69세 황미경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밤 9시에
달걀 1개를 삶아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새벽 3시에 가슴 통증으로 깨셨어요.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할머니는 밤에 먹는 달걀이 문제였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아침이나 점심에만 달걀을 드세요. 밤에는 위와 심장이 쉬어야 해요. 할머니는 아침 8시에 반숙 달걀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잘 와요. 아침에 달걀 먹으니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여러분, 달걀은 아침이나 점심에 반숙으로 기름 없이 드셔야 해요. 이렇게만 바꿔도 심장과 위가 고마워해요. 그런데 달걀의 진짜 보물과 그 보물을 지키는 방법은 또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달걀 속 9가지 보물과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보물을 우리 몸에 잘 전달하는 황금조화, 식품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걀이 60세 이후에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심장과 위를 아프게 하는지 함께 보았죠.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달걀 속에 숨겨진 정말 소중한 보물들을 조용히 꺼내보려 해요. 달걀은 여전히 완전 식품이에요.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심장, 눈, 뇌, 뼈까지 평생 지켜주는 친구가 된답니다. 한 알의 달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9가지 보물을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이 보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변화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보물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달걀 한 알에는 단백질 6, 7개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이게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70세가 지나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힘이 빠지고 넘어지기 쉬워지죠. 달걀 한 알이 그걸 조용히 막아준답니다. 두 번째, 비타민 A, D, E, B12 엽산. 비타민 A는 눈 건강, 비타민 D는 뼈와 면역, 비타민 E는 항산화, B12는 기억력과 에너지, 엽산은 혈액 건강을 돕죠. 이 모든 게 한 알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덜 받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소중해요. 뼈가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걸 달걀이 조용히 채워줍니다. 세 번째, 철분과 아연. 철분은 빈혈 예방,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회복에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해 피곤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숨이 차고 달걀 한 알이 조용히 채워줍니다. 아연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달걀 한 알이 면역을 지켜준답니다. 네 번째, 레시틴. 이건 혈관 청소부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줘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 뇌졸중이 오죠. 레시틴이 그걸 조용히 막아준답니다. 다섯 번째, 콜린. 이건 뇌의 영양제예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손주들 이름이 가끔 헷갈리시죠? 콜린이 뇌를 깨워줘요. 여섯 번째,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건 눈의 보호막이에요. 백내장, 황반변성 예방에 정말 좋아요. 책 읽을 때 글씨가 흐릿해지시죠?
TV 볼 때 눈이 침침하시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을 맑게 해준답니다. 이 모든 보물이 달걀 한 알에 들어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작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담고 있어요. 조금 전 파트 2에서 만났던 이순자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노른자를 버리셨었죠. 그런데 노른자를 다시 드시기 시작하신 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눈이 맑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책 읽을 때 글씨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철분 흡수가 23배 올라가니 피로도 훨씬 덜 하시답니다. 또 한 분, 75세 정성용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달걀을 아예 끊으셨죠. 콜레스테롤 때문에라고. 그런데 피로가 심하고 다리가 자주 붓고 기억도 흐릿해지셨어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와 철분이 부족했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당뇨약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달걀 하나를 반숙으로 드셔보세요. 노른자까지 통째로요. 당뇨약은 그대로 드시고 달걀은 주 3회로 시작해볼게요. 어르신은 처음엔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한 주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에너지가 안정적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비타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리 부종도 줄었어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에 달걀 먹고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산책도 다시 해요. 또 한 분, 71세 김명자 할머니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백내장이 의심돼서 눈이 자주 침침하셨죠. 선생님, 책 읽을 때 글씨가 흐려요. 하시며 저는 할머니께 달걀 하나를 반숙으로 드시라고 권했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을 지켜준다고요. 할머니는 토마토와 함께 드셨어요. 라이코펜 흡수가 5배 올라가니 눈 건강에 더 좋았죠. 3개월 후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책 읽을 때 글씨가 선명해졌어요. TV도 잘 보여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달걀은 정말 소중한 음식이에요. 한 알 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이 들어있죠. 하지만 이 보물들 사이에 조용한 적, 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적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황금조합 식품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달걀 속에 숨겨진 9가지 보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죠. 정말 신기하죠? 작은 달걀 한 알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안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 보물들 사이에 조용한 적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많은 분들이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른다며 걱정부터 하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선생님, 달걀은 맛있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끊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알면 여러분의 아침 달걀이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심장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먼저 달걀 한 알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0mg/kg이에요. 하루에 2알만 먹어도 372mg, 3알이면 558mg이 되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하루 300mg으로 이 약을 권장해요.
그래서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달걀의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이건 틀린 말이에요. 2020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달걀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 몸은 간이라는 똑똑한 공장이 있어서 먹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준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공장이 조금씩 피로해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 파트 3일에서 만났던 정성용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달걀을 아예 끊으셨죠. 그런데 피로가 심하고 기억도 흐릿해지셨어요.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지만 비타민 B와 철분이 부족했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을 끊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건강한 사람에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하루 한 알 반숙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은 친구가 된답니다. 어르신은 주 3회 반숙 달걀 하나를 브로콜리와 토마토와 함께 드셨어요. 브로콜리는 철분 흡수를 23배 높여주고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5배 올려줘요. 3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인데 기운이 나고 기억도 좋아졌어요. 손주들이랑 장기 두기도 다시 해요. 예전엔 한 판 두면 중간에 졸았는데 이제는 끝까지 정신이 맑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또 한 분, 67세 박정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죠. 선생님, 달걀 먹으면 약이 소용없어지나요? 하시며 걱정 많으셨어요.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할머니는 달걀을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달걀을 끊을 필요 없어요. 다만 하루 한 알 아침에만 드세요. 그리고 시금치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시금치와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셨어요. 시금치는 혈관을 정화하고 아보카도는 비타민 A, D, E 흡수를 높여주어요. 2개월 후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내려갔어요. 약도 그대로 먹는데 아침에 달걀 먹고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무거운 장바구니 들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들고 와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또 한 분, 73세 김영수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달걀을 완전히 끊으셨죠. 그런데 피로가 심하고 다리가 붓고 기억이 흐릿해지셨어요. 검사해보니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고 비타민 E와 콜린이 부족했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약 먹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노른제든 레시틴과 콜린이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워준답니다. 주 3회 반숙으로 드셔보세요. 어르신은 아침에 달걀 하나를 토마토와 양파와 함께 드셨어요. 토마토는 심혈관을 강화하고
양파는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한 달 후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피로가 줄고 손주들 이름도 잘 기억하셨어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달걀이 제 심장을 지켜주는 친구였네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도 한 바퀴 돌아요. 그 밝아진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또 한 분, 70세 이만수 어르신도 잊을 수 없어요. 어르신은 고지혈증이 심해서 달걀은 독이라고 믿으셨어요. 선생님, 달걀 먹으면 혈관이 막힌대요. 하시며. 그런데 달걀을 끊고 나서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고 기억이 흐려졌어요. 검사해보니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졌고 루테인 부족으로 눈도 침침해졌어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하루 한 알로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노른자의 루테인과 레시틴이 눈과 혈관을 지켜준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당근과 함께 드셨어요. 당근은 심혈관을 강화하고 달걀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눈이 맑아지고 혈관도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랑 책도 다시 읽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답니다. 하루 한 알 반숙으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달걀은 심장의 약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먹는 5가지 황금 원칙이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원칙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원칙을 실천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걀 속 보물과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함께 보았죠. 이제는 그 보물을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5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하나 열어보려 해요. 이 원칙들은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에요. 오늘은 먼저 원칙 123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준비, 조리법, 섭취 시점이에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달걀이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약이 된답니다. 먼저 황금 원칙 1위를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30분 전에 1000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이건 위의 문을 부드럽게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줄어들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하며 당황하죠. 따뜻한 물 한 잔이 위산 분비를 깨우고 소화 준비를 미리 해준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우리 몸이 편안하구나 느낄 정도로만 데워서 드세요.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넘기다 보면 위가 준비됐어요 하고 반겨준답니다. 조금 전 파트 3에서 만났던 박정자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아침에 바로 달걀을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식사 후에도 무거운 느낌이 드셨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나 봐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셔보세요. 30분 후에 달걀을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위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물 한 잔이 무슨 소용이야 하셨지만 한 주 시도해보시고는 선생님, 정말 속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예전엔 물 마시고 바로 밥 먹었는데
이제는 30분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후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따뜻한 물 한 잔이 제 아침의 시작이에요. 달걀 먹고 속이 편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시장 가는 길도 가볍게 느껴져요. 또 한 분, 69세 이만수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아침에 커피 한 잔부터 드셨어요. 속이 깨어나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서 달걀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가끗하시곤 했어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위가 부드럽게 깨어날 거예요. 어르신은 한 달 시도해보시고는 선생님, 커피보다 물이 더 속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이제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기다리는 게 습관됐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다음으로 황금 원칙 2반숙 6분 30초가 정답이에요. 달걀을 너무 단단하게 삶거나 날달걀로 먹거나 기름에 노릇노릇 붙이면 안 돼요. 6분 30초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살짝 흐물거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영양도 잘 흡수돼요. 삶은 달걀은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기름에 부친 달걀은 좋은 레시틴이 파괴되고 나쁜 트랜스 지방만 늘어나죠. 대신 우유나 물에 살짝 넣고 스크램블로 만들면 부드럽고 고소해요. 최영희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날달걀을 꿀에 찍어 드셨어요. 그런데 여름에 설사와 고열로 응급실에 오셨죠.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6분 30초 반숙으로 드셔보세요. 노른자가 살짝 흐물거릴 때가 가장 고소하고 안전해요. 우유를 넣고 스크램블로 만들면 더 부드러워요. 할머니는 우유 스크램블로 바꾸셨어요. 우유를 넣고 살짝 저어서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이에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달걀 먹고 속이 편하고 여름에도 걱정 없어요. 손주들이랑 과일도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 예전엔 노릇노릇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스크램블이 더 고소해요. 또 한 분, 72세 김영철 어르신도 기억나실 거예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기름에 부친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맛있으니까 하시면서.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는 기름 없이 우유 스크램블로 바꿔보세요. 6분 30초면 딱 좋아요. 어르신은 처음엔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는 오히려 더 담백하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2개월 후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아침에 달걀 먹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산책도 다시 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황금 원칙 3 아침이나 점심에만, 저녁은 금지예요. 저녁 7시 이후는 위와 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역류가 오고 결국 불면증까지 생겨요. 심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소화하느라 더 뛰게 되죠. 아침 8시나 점심 12시에 드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고 밤에는 편안히 주무실 수 있어요. 황미경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밤 9시에 달걀 1개를 삶아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가슴 통증으로 깨셨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할머니는 밤에 먹는 달걀이 문제였나요 하시며 눈물 흘리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아침 8시나 점심 12시에만 드세요. 밤에는 위와 심장이 쉬어야 해요. 할머니는 아침 8시에 반숙 달걀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잘 와요. 아침에 달걀 먹으니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걸어요. 예전엔 밤에 먹고 새벽에 깨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의사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달걀 먹을 때 휴대폰은 내려놓고 천천히 30번 이상 씹기 해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 효소가 활발해져서 영양이 더 잘 흡수된답니다. 식후 바로 오렌지 주스나 녹차는 피하세요. 산이 과다해져서 소화가 방해된답니다. 대신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 혈당과 지방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돼요. 또 한 분 71세 김명자 할머니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아침에 기름에 부친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맛있으니까 하시면서. 그런데 속이 쓰리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중성지방이 높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우유 스크램블로 바꿔보세요. 기름 없이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침 30분 전 따뜻한 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8시에만 드세요. 할머니는 아침 8시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우유 스크램블 달걀로 바꾸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속이 편하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아침 먹고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나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또 한 분 68세 최수길 어르신도 잊을 수 없어요. 어르신은 저녁 1, 7시에 달걀 2개를 삶아 드셨어요. 저녁에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설쳤어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는 점심 12시에 반숙 한 알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고요. 어르신은 점심에 반숙 달걀로 바꾸셨어요. 한 달 후,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따뜻한 물 한 잔, 반숙 6분 30초, 아침이나 점심에만 이 3가지만 지켜도 달걀이 심장의 친구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양 조절과 황금조합 식품까지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원칙 45를 알려드릴게요. 나이에 맞는 양, 그리고 심장을 지키는 조합식품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을 실천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황금 원칙 113원을 함께 나누었죠. 따뜻한 물 한 잔, 반숙 6분 30초, 아침, 점심에만. 이 3가지만으로도 달걀이 심장의 친구가 된다는 걸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변화를 통해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원칙에 마지막 2가지를 더해보려 해요. 원칙 45 나이에 맞는 양 조절, 그리고 황금조합 식품이에요. 이 2가지만 더하면 달걀 한 알이 심장과 위를 살리는 완벽한 약이 된답니다. 먼저 황금 원칙 4나이에 맞게 양을 조절하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60세 이후에는 하루 한 알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나이에 따라 주 3, 5회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60, 70세라면 주 4, 5회, 70, 80세라면 주 3, 4회, 80세 이상이라면 주 2, 3회가 적당해요. 연속으로 2일 이상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심장과 간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2알, 3알 먹으면 간이 이제 무리예요 하고 손을 들고 혈관이 조용히 막히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루 한 알, 주 3, 4회로 줄이면 심장이 고마워요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한답니다. 조금 전 파트 441에서 만났던 김영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어르신은 처음에 매일 달걀 3개를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는 하루 한 알, 주 3회로 줄여보세요. 심장이 숨을 쉴 수 있게요. 월수 금요일에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채우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현미밥과 채소를 곁들이시니 오히려 포만감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달걀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심장도 편안하고 손주들이랑 공원도 한 바퀴 더 돌아요. 예전엔 매일 먹어서 속이 무거워서 마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느껴져요. 어르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또 한 분 78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80세를 앞두고 매일 달걀 2알을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죠 하시면서. 그런데 다리가 붓고 피로가 심하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검사해보니 간 기능이 피로했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주 2회 한 알로 줄여보세요. 80세를 앞두셨으니 심장과 간에게 휴식을 주셔야 해요. 화토요일에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두부나 고등어로 채우세요. 할머니는 월 목요일에만 반숙 달걀을 드셨어요. 나머지 날 우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다리가 붓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매일 먹어서 속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화토요일만 기다려줘요. 할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또 한 분, 66세 박만수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달걀 2알을 드셨어요.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는 주 4회 한 알로 줄여보세요. 60대 중반이시니 심장이 무리하지 않게요. 어르신은 월, 화, 목, 금요일에만 반숙 달걀을 드셨어요. 2개월 후 어르신은 선생님,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해요. 손주들이랑 헬스장도 다시 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다음으로 황금 원칙 5. 황금 조합. 식품과 함께 먹기예요. 달걀 하나를 혼자 먹지 말고 심장을 지키는 친구들과 함께 드세요. 이 조합들이 영양 흡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답니다. 브로콜리는 철분 흡수를 23배 높여줘요. 피로가 줄고 빈혈 예방에 좋아요.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가 5배 올라가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아요. 시금치는 혈관을 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A, D, E 흡수를 높여줘요. 피부와 뼈 건강에 좋아요. 당근은 심혈관 강화, 양파는 혈압 안정에 좋아요. 조금 전 파트 3층2에서 만났던 정성용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달걀을 끊으셨다가 주 3회 브로콜리와 함께 드셨어요. 브로콜리는 철분 흡수를 높여주니 피로가 줄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브로콜리랑 먹으니 피로가 줄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손주들이랑 장기 두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피곤해서 중간에 졸았는데 이제는 끝까지 정신이 맑아요. 어르신의 눈빛이 얼마나 생기 있었는지 몰라요. 또 한 분, 67세 황미경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달걀 먹으면 안 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토마토와 함께 반숙 달걀을 드시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토마토랑 먹으니 맛도 좋고 속도 편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걸어요. 예전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바퀴를 다 돌아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토마토 슬라이스와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가 높아져서 혈관이 부드러워졌어요. 또 한 분, 71세 김명자 할머니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시금치와 함께 반숙 달걀을 드셨어요. 시금치는 혈관을 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할머니는 선생님, 시금치랑 먹으니 속이 편하고 혈압이 안정됐어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시금치와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세요. 2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또 한 분 74세 최수길 어르신은 아보카도와 함께 드셨어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니 피부가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졌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아보카도랑 먹으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뼈도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아보카도 으깬 것과 함께 드세요. 통밀빵 한 조각과 함께요. 식후 10분 산책도 잊지 마세요. 혈당과 지방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돼요. 식후 바로 눕지 않기도 중요해요. 위산 역류를 예방한답니다. 식후 1시간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세요. 위가 안정된답니다. 또 한 분, 70세 이만수 어르신은 당근과 양파와 함께 드셨어요. 당근은 심혈관을 강화하고 양파는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어르신은 선생님, 당근 양파랑 먹으니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반숙 달걀 하나를 당근 양파 볶음과 함께 드세요. 2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 양 조절하고 황금조합 식품과 함께 드시면 달걀 한 알이 심장의 약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칙을 실천으로 옮기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7일 심장 앤 소화 지키는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식단을 따라 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하나 나누었죠. 따뜻한 물 한 잔, 반숙 6분 30초, 아침, 점심에만, 나이에 맞는 양, 황금 조합 식품.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달걀이 심장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걸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변화를 통해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원칙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7일 심장 앤 소화 지키는 식단. 실천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에요. 7일만 따라 해보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매일 아침 식전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고 달걀은 아침 8시나 점심 12시에만 드세요. 식후 15분 가볍게 산책하고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1시간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며 위를 안정시켜 주세요. 먼저 주간 원칙부터 정리해 볼게요. 달걀은 주 3, 4회, 연속 2일 금지해요. 1회 할게, 반숙찜 형태 권장해요. 채소 좋은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유 함께 드세요. 소시지 붉은 고기 치즈 흰빵은 제한해요. 생선 2, 3일, 두부 닭가슴살,
1, 2일 병행해요. 식후 10, 15분 가벼운 산책으로 혈류를 자극하고 식후 바로 눕지 않기로 위산 역류를 예방하세요. 식후 1시간 후 따뜻한 물 허브차로 위를 안정시켜 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심장과 위가 고마워요 하고 미소 짓는답니다. 이제 7일 식단을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월요일 1일차 가볍게 시작.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 파우쇼우 익은 토마토를 드세요. 우유를 넣고 살짝 저어서 부드럽게 익히면 돼요.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5배 높여줘요. 혈관 산화 방지, 심장 건강에 좋아요. 점심은 오트밀죽 또는 현미밥으로 간단하게요. 간 위 부담 완화, 소화 촉진해요. 효과 간 위 부담 완화, 소화 촉진. 식후 10분 산책 잊지 마세요. 화요일 2일차 달걀 휴식, 간 회복의 날. 아침에 고등어찜, 생강 또는 삼치 호일구이를 드세요. 오메가3 풍부, 중성지방 감소해요. 곁들임으로 삶은 시금치나 청경채를 넣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날, 혈관 탄성 날.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날, 혈관 탄성 날. 생강은 소화를 돕고 시금치는 혈관을 정화해요. 식후 보리차 한 잔으로 장운동을 깨워주세요. 수요일 3일차 채소 N 섬유질 보충. 아침에 달걀찜, 브로콜리, 당근, 양파 10개 간을 해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철분 흡수 23배에, 당근은 심혈관 강화, 양파는 혈압 안정해요. 식후 보리차 또는 따뜻한 물로 장군동 활성화, 변비 예방해요. 효과 장군동 활성화, 변비 예방.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달걀찜 위에 올리면 고소함이 더해져요. 식후 10분 산책으로 혈당을 안정시켜 주세요. 목요일 4일차 달걀 휴식, 소화기관 회복. 아침에 두부, 버섯조림, 표고 느타리 버섯을 드세요. 현미밥, 르테친, 채소 물 플러스 애호박국으로 가볍게요. 신장 휴식,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균형. 효과 신장 휴식, 단백질 균형.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느타리 버섯은 섬유질을 채워주어요. 애호박국은 위를 부드럽게 안정시켜요. 식후 허브차 한 잔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금요일 5일차 에너지 충전의 날. 아침에 반숙 달걀 6분 30초, 플루 아보카도 으깬 것, 통밀빵을 드세요. 생토마토 슬라이스, 플러스 볶은 참깨, 약간으로 고소함을 더해요. 비타민 E, A, D 공급, 심장 피부 강화. 효과 심장 피부 강화, 에너지 충전. 아보카도는 비타민 흡수를 높이고 통밀빵은 섬유질로 장을 깨끗하게 해요. 식후 10분 산책으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세요. 토요일 6일차 혈관 강화의 날. 아침에 연어찜 또는 올리브 오일 약불구이를 드세요. 샐러드 상추 토마토 오이 플러스 사과 식초 드레싱으로 상큼하게요. 혈류 개선, 염증 완화, 기억력 향상. 효과 혈류 개선, 염증 완화. 연어는 오메가3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사과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켜요. 식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안정시켜 주세요. 일요일 7일차 부드러운 회복의 날. 아침에 시금치 달걀국 약하게 간을 드세요. 통밀빵 한 조각 또는 소량 현미밥으로 든든하게요. 후식으로 찐 사과 혹은 부드럽게 익힌 배를 드세요. 위 안정, 혈액 보충, 숙면 유도. 효과 위 안정, 숙면 유도. 시금치는 혈관을 정화하고 찐 사과는 소화를 돕고 숙면을 유도해요. 식후 15분 가볍게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조금 전 파트 4.2에서 만났던 김영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어르신은 7일 식단을 시작하셨죠. 월수 금요일에만 반숙 달걀, 나머지 날은 고등어찜, 두부조림으로 드셨어요. 매일 식전 따뜻한 물 한 잔. 식후 10분 산책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공원에서 손주 손잡고 산책하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 먹고 속이 편하고 심장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한 바퀴 더 돌아요. 예전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2바퀴도 거뜬해요. 어르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해졌는지 저도 따라 걷고 싶었어요. 또 한 분, 박정자 할머니는 7일 식단을 4주 반복하셨어요.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를 골고루 드시고 식후 10분 산책을 하셨어요. 매주 채소와 생선을 바꿔가며 드셨죠. 2개월 후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속이 편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손주들이랑 시장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예전엔 무거운 장바구니 들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들고 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주 일요일을 달걀 휴식일로 두고 채소 두부 위주로 해독하세요. 또 한 분, 이순자 할머니는 7일 식단을 3개월 따라 하셨어요. 연어찜, 고등어찜을 번갈아 드시고 아보카도, 토마토를 곁들이셨어요. 매일 식전 따뜻한 물, 식후 산책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걸어요. 예전엔 다리가 무거워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바퀴를 다 돌아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또 한 분, 71세 최수길 어르신은 7일 식단을 2개월 실천하셨어요. 달걀은 월수 금요일에만, 나머지 날은 두부조림, 생선찜으로 드셨어요. 식후 15분 산책으로 혈류를 자극하셨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해요. 손주들이랑 헬스장도 다시 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매주 채소 종류를 바꿔가며 식단을 응용하세요. 다음 주 응용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을 4주간 반복 가능하지만 매주 채소 생선 종류를 바꾸기예요. 브로콜리 대신 케일, 토마토 대신 피망, 고등어 대신 정어리로 바꿔보세요. 매주 일요일은 달걀 휴식일로 두고 채소 두부 위주로 해독하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을 쉬게 하고 채소는 장을 깨끗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4주 후 몸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또 한 분, 66세 황미경 할머니는 7일 식단을 1개월 따라 하셨어요. 달걀은 주 3회, 시금치, 아보카도와 함께 드셨어요. 식후 산책과 허브차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속이 편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손주들이랑 책 읽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주 생선 종류를 바꿔가며 식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7일만 따라 해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기적같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칙과 식단을 실천하면 어떤 최종 기적이 일어날까요? 마무리 파트에서는 주인공의 성공적인 변화 사례와 부드럽고 따뜻한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함께 서 있네요. 처음 배웠던 김영철 어르신, 기억나시죠?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던 그날, 눈물로 물으시던 왜 제 심장이? 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7일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달걀은 주 3회, 반숙으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여 드셨죠. 식전엔 따뜻한 물 한 잔, 식후엔 10분 산책. 처음엔 이게 될까 하시던 어르신이셨는데 3개월 후 병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다시 배웠어요. 손주 손을 꼭 잡고 햇살 아래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달걀이 고맙게 느껴져요. 심장이 편안해졌어요. 숨이 차지 않고 손주랑 공원 한 바퀴, 두 바퀴 다 걷고도 기운이 남아요. 그 미소,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시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그 한 모금이 여러분의 심장을 깨워줄 거예요. 5가지 황금 원칙.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1. 식전 따뜻한 물 한 잔. 2. 반숙 6분 30초. 3. 아침. 점심에만 사나이에 맞게. 하루 한 알 5 황금 조합 식품과 함께.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달걀 한 알이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약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60세 이상 가족, 친구, 이웃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올바른 달걀 한 알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어요. 행복한 노후 건강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매일 먹고 살고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심장이 편안한 아침,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하루 함께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